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 TV 프랭크남입니다. 저희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는 시사풍자 유머 꽁트 주제는 오늘의 정치 시사요리 보고와 추억 1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마음은 그다지 편치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치 현황과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갈등과 대립 등 각종 불안 요소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꾸 쌓여만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랭크남쇼에서는 여러분들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잠시라도 좀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사풍자 만평이라는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뭐니 해도 그 먹는 게 최고 아닙니까? 맵고 뜨거운 대구 매운탕 같은 거 좀 땀 좀 흘리시면서 한 그릇 드시고 나면은 뭔가 좀 후련하고 시원하고 인생이 뭐 별거냐?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고 나면은 답답했던 마음도 좀 풀어지고 그래서 준비한 메뉴가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프랭크남쇼 TV 개국 특집 방송 계절의 별미 오늘의 정치 시사 요리 특선 메뉴로 보고로 만드는 볶국 요리 그리고 초로 끓이는 초국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미식 식단의 귀족 보고 요리 그리고 목숨 걸고 정복하는 맛의 지존 초요리 보고와 초, 초와 보고 맛의 대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보고 요리의 명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전 세계 미식가들이 모여있는 뉴욕에서도요 보고회가 이곳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서 미식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철갑상어알, 캐비어, 거위에간, 휘아그라, 떡갈나무, 버섯, 추리히 이 세 가지가 세계 3대 진미 요리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욕의 미식가 협회에서 보고회를 추가시켜서 세계 4대 진미 요리로 선정했다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보고 요리의 명성 과연 명불허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하일미 보고에서 그만큼 대단한 맛을 얻어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보고회를 뜰 때는 접시의 무늬가 보일 정도로 얇게 점해야 진정한 회의 맛이 난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보고에는 그 테트로톡신이라는 아주 강한 독성이 있어서요. 복요리 전문가가 아니면 함부로 요리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어종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보고에 있는 독성이 아주 매우 강해서 청산가리의 무려 13배에 달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또 1000배에 달한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13배 정도로 하죠. 그죠? 그 참복 한 마리 내장에는요. 성인 3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맹독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복요리 좋아하시는 식도락가 분들 목숨 걸고 복요리를 즐기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고는 독성이 아주 강한 복일수록 맛이 더 좋아서 수요가 더 많고 값도 비싸다고 그러니까 정말 치명적인 맛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은 요사스러운 맛이라고 해야 할지 어찌 되었든 예전에 그 송나라 시인 소동파는요 죽음과도 바꿀 만한 맛이라고 이렇게 보고의 맛을 아주 극찬한 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고의 여러 부위 중에 일명 그 서시유라고 불리는 보고의
정소는 미식가들의 입맛을 아주 홀리게 만드는 최고의 맛으로 꼽히는데요. 서씨는 옛날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금상과 포토제닉상 등 또 섹스어필상 등 그 3개 분야를 휩쓴 그 월국 최고의 미녀로서요. 서씨의 미색에 빠진 그 오나라, 오국의 부차왕이 결국 나라를 말아드시고 멸망하기까지 만들어서 부고의 정소 서시유가 천하의 별미이자 매우 위험한 것임을 뜻하는 그런 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어류계의 판무파탈이라 할 만도 하겠습니다. 남성들에게 경고하노니 치명적인 여인의 아름다움과 치명적인 미식에 함부로 목숨 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도에 부산에서 초원 복국집 사건이라는 아주 꽤 유명한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당시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 요직의 기관장들이 다 모여서 나눈 그 비밀 회동이 있었는데요. 그 회동에서 우리가 남이가 라는 그 유명한 명언을 남긴 복국 전문 요리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요즘 그 조국 사태처럼 꽤나 시끄러웠죠. 어떤 당에서 그 모임을 또 도청을 했습니다. 도청을 해서 이 사실이 이제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고, 또 그게 다시 역풍이 되었어요. 아니, 도청을 하다니 이게 불법을 저질렀다니 거기서 말이죠. 우리를 감히 도청을 해? 이래가지고 이게 또 역풍이 되어가지고서는 서로 치고받고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복국집에서. 기왕에 미식가와 맛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 한국인들에게는 그 복요리 외에도 푹 삭힌 홍어를 돼지 삼겹살 수육과 함께 묵은 김치에 싸서 먹는 홍어 삼합. 이때 뭐 막걸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또 횟감으로 유명한 광어회, 스테미나의 대명사 장어, 집 나간 며느리를 컴백홈 시키는 전어구이, 병어찜에 방어회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오늘의 주인공 초로 끓이는 조국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오늘의 최고 요리는 초로 만든 조국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하자면요, 초의 초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베낄초, 베낀다는 거 아시죠? 카피하는 거. 베낄초. 또 다른 한 가지의 뜻은 노략질할 초. 노략질한다. 좀 남의 거를 뺏는 거겠죠? 노략질할 초. 자로 의미하는 바가 그 오늘날 시대적인 관점에서 매우 연관성이 있다고도 느껴져서 좀 흥미롭습니다. 사실 초는 위키백과나 우리말 큰사전, 대백과 사전 등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조선시대 학자인 정약용의 그 형님이 있어요. 정약용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의 그 형님도 유명했는데, 그 정약용의 형이 이름이 뭐냐면 정약전이십니다. 정약전 씨가 지금 정부에 뭐 좀 잘못해가지고 조정에서 잘못해가지고 흑산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 흑산도에서 유배되어서 있을 때 저술한 자산어보, 그 물고기에 대한 그런 계보를 갖다가 정리한 거겠죠. 자산어보 1권, 2권, 3권 중 마지막 속편 부록 특종 어족 초편에 보면요, 거기에 내용 중에서 구전 말로 전해진 구전되어져 있는 바에 의하면은 그 초의 빛깔은 붉은색이며 크기는 6척이 넘고 날카로운 이빨과 이마를 뒤덮는 수염, 난폭하고 매끄럽고 교활해서
아무나 함부로 잡을 수 없는 아주 공포의 어족인데, 이게 이상한 점은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거나 정변으로 나라가 위태롭고 어지러울 때야만, 이때만 꼭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어종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초를 잡는 자는 능히 나라를 뭐뭐 할 수도 있도다. 여기서 나라를 이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 책에 보면요. 근데 나라를 뭐 할 수도 있도다라는 설명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 대목에서 공백으로 남겨진 글자가 한문으로 구할 구자인지 아니면 득할 득자인지, 이걸 가지고 또 당시 조정에서 문제를 삼아서 그 자산오보 별책 부록은 모두 강제로 수거되어서 불태워져 버렸기 때문에 단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제야의 그 사학자들이 연구한 고증 자료에 의하면은 고려 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에 의한 그 군사 쿠데타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씨 왕조를 세울 때, 이때 바로 초가 나타나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특수 어망을 만들고 또 날랜 장졸들을 동원해서 초를 잡아서 개국 공신들과 함께 초 요리로 초국을 먹고 사기를 드높였다라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프랭크남쇼 TV 개국 특집 프로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전국 요리, 보고와 초의 맛의 대결 1편에 이어서 2편에서는 국운을 건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겁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어느 쪽이 될 것인지 운명을 결정짓는 2편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곧바로 2편에서 여러분들은 만나 뵐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